진짜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상혁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가족을 위한 생각정리 기술이라는 내용 가지고 강연을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게 평범한 사람이라서 제 소개부터 하면서 얘기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생각정리 전문가입니다. 이게 생각 정리하고 손으로 쓰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문구나 노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책상, 그 다음에 뭐, 저희 서랍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쓸 노트,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쓰려는 노트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트들 집에 있고, 지금 쓰고 있는 노트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게 스티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죠? 이런 것들도 모아놓고. 이게 이제 제 필통인데요. 그동안 썼던 것들, 이게 다 쓰고 또 새로운 거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막 뿌듯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놓고서 그날 이게 펜을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막 꾸질꾸질한 날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펜을 써야 돼요. 그죠? 종이가 이렇게 습기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고르고 해서 이 지퍼락에다 아침에 모아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면 이제 메모 같은 것도 이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썼던 노트예요. 12권 정도 되는데 노트 쓰면서 그날 있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스크랩해서 정리를 하고 또 뭐 메일 왔던 거 이런 파일 같은 거 눈으로 보면서 왜냐면 여러 걸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리도 하고 일기도 쓰고 저게 이제 우리 애가 처음 스키를 탔을 때 이렇게 받았던 리프트권 그래서 붙여놓고 또 필 받으면 그림도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마인드맵도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데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뭐 그날 아이디어 같은 걸 이렇게 그때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을 때 제일 난해할 때가 언제냐면 샤워할 때, 맞죠? 샤워할 때 또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고 앉아있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적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물 딱 내리고 나면 물 딱 내려가면 생각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꼭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벽 타일에다 이렇게 막 적으셔야 돼요. 마커펜 가지고 벽이 욕실 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적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직업은 10년째 헤드헌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세 가지인 거죠. 그죠?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바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 말고도 사실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요리를 좋아하는 우리 마느님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 점프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우리 첫째 아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베개를 사랑하는 우리 둘째 아들하고요. 제가 이제 가장인 거죠. 저희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워커홀릭은 아니에요. 일을 막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직업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 스케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썼던 스케줄로. 그러니까 이건 하겠다가 아니고 했던 걸 쭉 적어놓은 것들이거든요. 보면 색깔별로 막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노란색하고 아래 노란색은 뭐냐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위에 노란색과 아래 노란색을 중심으로 딱 지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운데 시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정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스케줄링하고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책도 쓰고 뭐 사람들이 전문가로 얘기를 하게 됐죠. 왜?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가 메모도 하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워커홀릭이었습니다. 1년에 쉬는 날이 추석하고 설날 반나절밖에 없었어요. 왜? 저도 뭘 하고 싶었냐?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성공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또 가족도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희생을 하면 모두가 어떻게 될 거다? 행복해질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때요?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성공이 뭔지, 그 뒤에 행복은 또 뭔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한 7년 전 얘기였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막 밤에까지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저희 광역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통카드를 할까? 교통카드 잔액이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념도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버스값 1,7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하죠. 집에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와이프를 받길래 와이프한테 여보 차에 기름 있나? 있대요. 그래서 나 좀 데려와라. 남자들은요, 애들 있고 그럼요, 사실 집에다가 나 되게 안 좋은 거 이런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숨기고 싶어요. 내 잘된 것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의시되고 싶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다. 나 진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 차비도 없다. 그리고 돈도 좀 더 있어야 들어올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장을 봐가지고 왔어요. 그 시모사 백 있죠. 그죠? 큰 거요. 그걸로 3개인가 4개를 장을 가지고 봐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정도 안 좋은데 왜 장을 이렇게 많이 봤을까? 근데 와이프가 저보고 앉으라고 그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면 우리는 한 달 반은 돈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애 유치원비 못 주고, 카드 연체되고, 그런데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 나가서 일해. 당신 죄진 거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참고 같이 가는 대신에 조건 3가지를 얘기를 할게.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어라. 배 굶고 아쉬운데 사람들한테 밥 얻어먹어 가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 일찍 자라. 밤에 이렇게 있다 보면 별별 생각 다 하게 되죠. 그죠? 괴로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별거 아니었었고요. 짐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찍 자고. 그 다음에 가장에 품위를 지켜라. 어디에서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급하다고 해서. 이 3가지를 지키기로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정말 와이프가 저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7년 전 사진인데 막 집에서 닭도 튀기고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냉장고에 얼어있던 그 식자재들이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음식들을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늘더라고요. 이러면서 계속 음식들 갈비찜도 하고 저 와이프 음식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소세지 부침이었는데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이프도 애를 쓰고 일도 하지만 저도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커피 1kg 원두, 그러니까 볶지 않은 거, 그거 1kg에 6,000원에 있었어요. 케냐 AA가. 그래서 그거를 사면 볶으면 몇 잔을 내릴 수 있냐면 한 60잔을 내려요. 그때 볶으면서 커피숍을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애는 커피콩을 고르고 전 옆에서 커피를 볶습니다. 볶고 나서 와이프 음식을 할 때 저는 커피를 내리죠. 그리고 애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요. 집에서 분수 이렇게 바닥 분수처럼 뛰어가 놀고 뭔가 이렇게 돈이 안 들면서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물론 와이프가 음식을 하는 게 계기가 됐지만 또 버스비가 떨어진 게 계기가 됐지만 뭔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이고 벌써 7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행복하구나. 제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었죠. 근데 행복하구나. 별게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애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잘 지낸 거잖아요. 항상 나는 이 행복이 밖에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성공하면 행복이 올 것이다. 공식처럼. 근데 식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문득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행복하다. 얼굴도 웃어지고. 행복을 성공하면서 원했는데 나는 이미 행복할 수 있었구나.
저한테 되게 큰 느낌이었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식구들 간에 서로 간에 생각의 정리였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정리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리하는 거였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은 걸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은 걸 보고 또 그걸 가지고 같은 걸 느끼겠죠. 같은 걸 느끼고 그걸 가지고 공감을 하고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서로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공감을 하면서 마음이 통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든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에 대한 낭비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우연이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알고 미리 한 건 아니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들하고 지내다 보니 이랬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이게 뭐냐면 1부터 100까지 해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 중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때가 이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뭐냐면 우리가 꼭 가족하고 지내야 하는 시기예요. 100년을 두고 하면 파란색이 65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핵가족 시대하고 이 고령화 시대가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가족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생각 정리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서로 생각을 정리했다는 건 뭐냐면 충분히 생각을 주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또 생각 정리 전문가잖아요. 그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생각 정리 기술은 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뭔가 생각을 일단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하고 그거를 그룹을 짓습니다. 비슷한 것끼리요. 짓고 나서 그 그룹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요. 이야기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을 두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노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써요. 일단 다 쓰고 그걸 다 쓴 걸 가지고 다시 보고 첨삭을 합니다. 쓴 걸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첨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비슷한 3단계를 가지고 가족에 대해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듣고 대답하고 정리합니다. 이걸 평상시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랬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이렇게 할까? 요 3단계가 되는 거죠. 공감하고 대화하는 2가지. 제가 겪었고 실제로 느꼈던 이 2가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랬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이렇게 할까? 근데 이게 거꾸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애가 시험 기간인데 집에 왔는데 애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도 화나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 죽을 때까지 게임 금지야!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공부했어? 안 했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너 죽을 때까지 게임 금지야? 우리 이렇게 할까죠? 그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2번째. 그죠? 공부 안 해? 첫 번째. 그죠? 이거를 거꾸로 원래대로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 공부 안 하니? 난 니가 공부 좀 잘해. 공부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게임 놔두고 어떻게 할까? 그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애랑 이제 평상시 하고 있는 생활계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위에 일단 와서 숙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든 친구랑 놀고, 그 다음에 기타를 합니다. 이 기타는 뭐냐면, 일단은 아이들하고 엄마가 애가 했으면 좋겠는 거 하고, 또 아이랑 했으면 좋겠는 거 하고, 애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갖다 붙였어요. 아까 제가 생각전에 얘기했죠. 일단 쓰고, 그죠? 일단 모으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를 짜죠. 위에는 엄마가 했으면 좋겠는 거 3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했으면 좋겠는 거 3가지. 밑에는 뭐냐면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3가지. 이 6가지를 언제 해요? 기타에 해요. 근데 이게 순위가 3순위잖아요. 그죠? 숙제가 많고 그 다음에 게임을 좀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숙제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죠? 맨날 오면 게임부터 해요. 너 숙제 이렇게 하면 나 숙제 다 했는데? 봐봐. 그럼 다. 언제 했니? 쉬는 시간에. 왜? 시간이 없잖아. 이거 빨리 하고 와서 놀아야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저희가 4식구예요. 그래서 종이를 4개를 펼쳐놓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걸 막 적습니다. 우리 막내는 아직 어버버버 이렇게 하니까 못하고 엄마가 이게 적어줘요. 그러면 그걸 적으면서 얘기를 하죠. 너 물총 가져갈 거야? 그럼 우리 물놀이 할까? 수영복 가져갈 거야? 수영할까?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일단 적고 대화를 하고 정리하는 3단계입니다. 제가 그 메모를 이렇게 그 그룹 과외 같은 걸 좀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 과외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중학생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둘이 같이 이제 하루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는 아이가 그날 있었던 걸 적고요. 이쪽에는 아빠가 그날 있었던 걸 적어요. 그다음에 서로 뭐래요? 첨삭을 해줘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보기 좋죠. 그죠? 그래서 가족을 위한 생각 정리 기술은 이 3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그랬구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랬구나. 다시. 그랬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할까? 자연스러운 단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생각을 정리하고 가족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제가 딱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감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자.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